이 프리랜서 자영업자분들이 사실 돈 관리를 못하는 거는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 돈을 그냥 막 흥청망청 써버리는 거예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재무주치의 닥터 이자무입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버튼까지 꼭꼭 눌러주세요. 재무처방전 오늘 또 가지고 왔는데요, 직장인 분들이 아니고 프리랜서 자영업자 분들의 사례를 좀 가지고 왔어요. 자, 일단은 31살이고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월 소득은요 250만 원이 최저,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계속 돈을 많이 벌 때도 있고, 그리고 가장 적게 벌 때는 한 250만 원 정도 버는 분의 어떤 재무설계 사례를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고정 지출로는요 생활비와 식비가 80만 원, 그리고 통신비가 10만 원, 교통비가 10만 원. 소비 수준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총 100만 원 정도의 어떤 소비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던 고객이고요. 그리고 저축 현황으로는 주택 청약이 2만 원 있었고요. 적금이 50만 원 있었는데, 이 적금 50만 원도 넣었다 뺐다를 계속 반복하다가 난 50만 원밖에 저축을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50만 원씩 돈을 묶어 놓으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보험이나 뭐 펀드 이런 것들은 없었고요. 자, 그런데 이 고객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프리랜서 자영업자인데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상금 없이 계속 저축을 하다가 실패하고. 왜냐면 사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분들은요 소득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내가 돈을 좀 모아야지, 나 좀 돈이 좀 벌리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 들쭉날쭉한 소득 때문에 사실 고정적으로 뭔가를 돈을 묶어 놓는다던가 이렇게 되면 계속 소득이 좀 줄어들 때는 내가 좀 많이 힘들고, 이런 상태들이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4년 동안 모은 돈이 2천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루션을 좀 제공을 했는데요, 그 솔루션 첫 번째는 뭐였냐면요, 바로 비상금을 마련하는 거였어요. 자, 여러분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분들은요 매달 들어오는 수익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상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저는 뭐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라고 하면 일을 하는 어떤 규모에 따라서 저는 비상금을 뭐 2천만 원, 3천만 원까지도 세팅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소득이 좀 적게 들어왔을 때는 비상금에서 좀 조달을 해서 평균 월급을 맞추고요, 평균치보다 조금 많이 들어왔을 때는 내가 많이 들어온 부분을 다시 비상금 통장으로 보내서 이 비상금 통장이 찰랑찰랑하게 관리가 되고, 내 평균 월급을 책정한 다음에 그 평균 월급에서 적게 들어오면 땡기고 많이 들어오면 보내고 하는 방식으로 나의 어떤 수익의 안정성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예금 2천만 원에 1천만 원을 비상금으로 보내고, 그리고 1천만 원을 다시 예금으로 묶는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소득 구간을 체크하는 거예요. 자, 1년은요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나열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한 3년 4년 정도 이렇게 일을 하시다 보면요, 사실 내가 1월부터 3월까지 뭐 4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분기별로 나눴을 때 요때는 내가 영업이 좀 잘 되는구나, 요때는 좀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대략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번 분기보다 다음 분기에는 좀 매출이 적을 거야, 혹은 내 소득이 좀 적을 거야 라고 생각이 됐을 때는 이 전분기에 조금 소비 패턴을 조금 맞추셔야 돼요. 소비 패턴을 좀 줄이시고, 많이 버는 구간에서는요 좀 적게 버는 구간을 위해서 조금 더 돈을 세이브해 놓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 세이브해 놨던 돈을 적은 구간에서 조금 땡겨서 쓰는 방식으로 계속 운용을 해야지, 내 리스크에 대비를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내 패턴이 계속 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 구간 체크를 두 번째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급여의 평균치를 내는 거예요. 이 고객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한 250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 못 벌 때는 한 180까지도 떨어진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많이 벌 때는 500 이상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자, 그런 상황이었다면 사실 돈 많이 들어왔네? 돈 써버리고, 그리고 돈 적게 들어왔을 때 신용카드를 사용해가지고 돈을 이빠이 쓴 다음에 뒤에서 많이 들어올 걸 미리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올 걸 예측하고 그 돈으로 다시 신용카드를 메꾸고 이런 방식으로는 여러분들 절대 저축 불가능해요. 하지만 이 고객이 계속 그런 어떤 패턴들이 반복이 됐었기 때문에 사실 돈을 모으려고 해도 모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평균치를 좀 정했어요. 자, 180으로 떨어지는 구간이 1년에 몇 번이나 있습니까? 그랬더니 2번 이상 나오기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그럼 평균은 얼마 정도 나옵니까? 한 230에서 250 정도가 평균인 것 같고요. 좀 많이 벌 때는 한 400만 원 정도가 평균인 것 같아요. 뭐 500 이상 벌 때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 분의 평균 월급을요 250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자, 프리랜서나 우리 사업자분들은요 사실 들어오는 돈을 그냥 쓰고 들어오는 돈을 쓰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철저하게 내가 내 월급일을 책정을 하고요, 그리고 내 월급이 얼마인지 책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돈 관리가 돼요. 자영업자분들은 거의 매일 돈이 들어오죠.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도 몇 번씩 돈이 들어와요. 근데 들어오는 대로 나가고 들어오는 대로 나가고 들어오는 대로 나가버리면 이게 과연 저축이 될까요? 물론 소득이 들쭉날쭉한 건 알겠어요. 자, 그렇지만 내가 돈이 막 들어올 때가 있어서 막 들어오잖아요. 통장에 그대로 놔두세요. 이거는 내 돈이 들어오는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그건 수입 통장 만드시고요. 내 월급 정확하게 책정하셔가지고 월급 날에 직장인들처럼 정해진 월급, 내가 정해놓은 월급을 이 통장으로 보내셔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급여의 평균치를 정할 수 있고 일반 직장인들처럼 돈을 좀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 보험도 준비하고 싶고 연금도 준비하고 싶고 뭐 어떤 적금, 펀드 이런 거 다 하고 싶은데 몇 번을 했다가 깨셨대요. 자,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현금을 만들어 놨으니까 보장 자산부터 마련을 했어요. 31살인데 사실 뭐 실비보험조차 없는 거는 사실 좀 오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드렸던 거는 실비보험부터 세팅을 했고요. 그리고 실비보험, 우리 요즘 착한 실손 의료보험이라고 해요. 착한 실손 10,000원, 그리고 CI보험을 추천해 드렸어요. 이 CI보험에 대해서 말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이 중대한 질병이라는 거 여러분들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특약이랑 조합을 해서 보험을 하나 세팅을 하면요, 거의 웬만한 질병의 리스크에서 좀 피해 가실 수가 있고요. 자산적 가치도 가지고 있고, 사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생식기의 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 생식기 암을 CI는 CI로서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여성분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이 다섯 번째는 노후 준비예요. 사실 제가 만나본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분들 중에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그리고 뭐 자영업자분들은 뭐 노란우산공제 이런 거 많이 가입하시는데, 사실 내 뭐 노후를 준비하거나 내 가게가 좀 잘못됐을 때 노란우산공제에서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그거고 내 실제 노후는 내 노후대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일반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 들어가죠, 퇴직연금 들어가죠, 개인연금 들어가요. 이렇게 3층 구조로 준비를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면 내 집 마련을 해서 부동산으로도 시세 차익을 남기세요. 자, 그런데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분들은 어떠세요? 국민연금 안 내시는 분들 많다고 했잖아요. 퇴직연금 있나요? 없습니다. 거기에 개인연금도 준비 안 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일본의 실제 사례 중에 노후 파산의 거의 대부분이 과거 자영업자나 아니면 프리랜서 직군에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프리랜서 자영업자들은 안정적으로 가신다고 하면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꼭 넣으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사실 저를 만나기 전에 적립식 펀드를 계속 운영을 하고 계셨었거든요. 근데 저를 만날 때는 이제 그 펀드도 깨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바로 만났을 때부터 적립식 펀드까지도 ETF 방식으로 적립을 하기를 좀 권유를 드렸었고요. 자, 이렇게 운영을 한 결과 이 고객님께서 지금 3년이 지나셨거든요. 이 3년이 지나신 결과 과연 결과치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비상금 재원을 마련해 놓으니까 너무 편하대요. 비상금 재원 활용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셨고요. 그리고 소득이 많은 달 적은 달을 체크하고 대비를 했더니 그랬더니 조금 더 삶이 편해졌다 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그리고 단기 적금을요 80만 원씩 넣었어요. 80만 원씩 1년 동안 960만 원을 넣었습니다. 960만 원을 넣어서 총 2,880만 원을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변액연금 20만 원씩 들어갔고 1년이면 240만 원. 지금 현재 총 들어간 금액은요 720만 원이고 실제 지금 해지연금으로 쌓여 있는 금액은요 7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뭐 수익률도 어느 정도 8% 이상 난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적립식 펀드 20만 원씩 들어갔는데요. 3년 동안 여기도 720만 원 들어갔는데 지금 수익률은 14%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상금 재원에는 1,000만 원 처음에 냈었잖아요. 근데 많이 들어온 달 많이 보냈기 때문에 지금 비상금 통장에는요 1,900 얼마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예금 1,000만 원 가입되어 있는 거 있었죠. 지금은 3년 만에 총 한 7천만 원 이상의 돈을 모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 프리랜서 자영업자분들이 사실 돈 관리를 못하는 거는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 돈을 그냥 막 흥청망청 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소득 구간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실 적게 번 달에 어떤 리스크를 많이 번 달의 돈으로 이제 메꾸려고 하는,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쌓아놓고 메꾸면 상관이 없지만 이거를 신용카드라는 어떤 신용을 활용해서 끌어다가 먼저 쓰고 뒤에서 갚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사실 돈이 계속 마이너스가 나는 겁니다. 자, 제 영상을 보시는 어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분들이 오늘 이 재무처방전 이 사례를 보고 좀 안정적으로 현금을 운용할 수 있는 어떤 노하우들을 조금 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